당신이 지금까지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어왔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99%의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워렌 버핏의 진짜 비밀을 공개합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60년 동안 연평균 20%의 수익률을 달성한 핵심 전략, 바로 안전마진 투자법입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한다면 당신도 시장의 등락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의 투자법을 단순히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해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안전마진이란 기업의 내재 가치와 현재 주가 사이의 차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1만 원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6천 원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4천 원의 차이가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왜 안전마진이 중요할까요? 주식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투자한다면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두꺼운 매트리스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 원칙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주식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보고 골드만삭스, 제너럴 일렉트릭 등의 우량 기업들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매수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장이 회복되면서 그는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도 버핏처럼 투자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내재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도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정보에 의존해서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의 의견에 의존하는 투자는 도박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투자는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주 서한을 읽고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며 실제로 그가 투자한 기업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안전마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안전마진 투자법의 첫 번째 단계는 좋은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이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말합니다. 워렌 버핏은 이를 경제적 해자라고 표현합니다. 성 주변의 해자처럼 경쟁사들이 쉽게 침입할 수 없는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기업입니다. 코카콜라, 애플,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브랜드에 대해 강한 충성도를 가지고 있어서 경쟁사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합니다. 둘째,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기업입니다. 사용자가 많을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지는 기업들입니다.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원가 우위를 가진 기업입니다. 규모의 경제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경쟁사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쿠팡 등이 대표적입니다. 넷째,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입니다. 고객이 다른 업체로 갈아타는 데 드는 비용이나 노력이 큰 기업들입니다. 은행, 보험회사,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기업을 찾았다면 다음 단계는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라도 재무 상태가 불안하다면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재무제표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들이 있습니다. 먼저 매출액 증가율을 봅니다. 최근 5년간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는지 확인합니다. 매출이 감소하거나 정체된 기업은 성장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이익률을 봅니다. 영업이익률이 높고 안정적인 기업일수록 경쟁력이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들이 좋은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자기자본이익률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기자본이익률이 15% 이상인 기업들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가 너무 많은 기업은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200% 이하인 기업들이 안전합니다. 현금 흐름도 중요합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플러스인 기업들이 좋습니다. 아무리 회계상 이익이 좋아도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면 실제로는 돈을 벌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았다면 이제 내재 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내재 가치한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이는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지만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가 수익 비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거 10년간 해당 기업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을 구하고 현재 주가 수익 비율과 비교합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과거 평균보다 낮다면 저평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도 유용한 지표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 1 이하라면 기업의 순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낮다는 뜻입니다. 이는 매우 저평가된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는 보통 특별한 이유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배당 수익률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기업들은 더욱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을 저평가된 가격에 매수할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좋은 기업들은 적정 가격이나 고평가된 상태로 거래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매수 기회가 올까요? 첫 번째는 전체 시장이 급락할 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처럼 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질 때 좋은 기업들도 함께 급락합니다. 이때가 바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개별 기업의 일시적인 악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좋은 기업이라도 실적 부진, 경영진 교체, 규제 이슈 등으로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일시적이고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릴 때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주나 2차 전지주가 인기일 때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유통업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좋은 기업들을 저평가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매수 시점을 정했다면 분할 매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물량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더 낮은 평균 매수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에 1,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한다면 한 번에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250만 원씩 4번에 걸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매수 후 주가가 더 하락한다면 두 번째 매수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 후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안전마진 투자법의 핵심은 장기 투자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업의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이 좋아하는 주식의 보유 기간을 영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영원히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3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기업의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분기마다 발표되는 실적을 확인하고 기업의 경쟁력에 변화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만약 기업의 펀더멘털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면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매도 시점은 매수보다 더 어려운 결정입니다. 워렌 버핏은 매도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더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현재 보유한 주식보다 더 큰 안전 마진을 가진 더 좋은 기업을 발견했다면 매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펀더멘털이 악화되었을 때입니다.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시장 환경이 바뀌어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의문이 생겼다면 매도해야 합니다. 셋째, 주가가 내재 가치를 크게 웃돌 때입니다.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50% 이상 높아졌다면 매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전마진 투자법을 실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감정적인 투자자들로 가득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탐욕에 사로잡혀 고점에서 매수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에 사로잡혀 저점에서 매도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투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시장의 감정과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에 빠져 있을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워렌 버핏의 유명한 격언입니다. 실제로 안전마진 투자법을 실행해보면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수익률보다 낮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복잡한 기술적 분석이나 단기적인 시장 예측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마진 투자법은 이런 복잡한 것들을 모두 무시합니다. 좋은 기업을 찾고 내재 가치를 계산하고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해서 매수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이 방법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내재 가치 계산이 틀릴 수도 있고 예상보다 기업의 성장이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했다면 이런 실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0번 투자해서 3번 실패하더라도 나머지 7번의 성공으로 전체적으로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안전마진 투자법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 기업 분석 방법, 시장 상황 판단 등을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집니다. 또한 다양한 업종과 기업들을 분석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 아는 업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IT 업계에서 근무한다면 IT 기업들부터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점차 다른 업종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투자 기회를 찾아보세요. 투자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제, 왜 매수했는지, 매수 당시의 시장 상황은 어땠는지, 기업에 대한 분석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기록해둡니다. 나중에 이런 기록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투자 패턴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워렌 버핏도 실패한 투자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점점 더 나은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빠른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복리의 힘을 활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년 15%의 수익률을 낸다면 10년 후에는 원금이 4배가 되고 20년 후에는 16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안전마진 투자법이 통할까요? 답은 물론입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다만 한국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외국인 자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이 오히려 안전마진 투자법에게는 더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좋은 기업들도 때때로 크게 저평가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 안전마진 투자법을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삼성전자가 3만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한 투자자들은 지금 몇 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같은 우량 기업들이 크게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분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대주주의 사익 추구나 복잡한 계열사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에 지배구조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정부 정책의 영향입니다. 한국은 정부의 정책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입니다. 규제 변화나 산업 정책이 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중국 의존도입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나 한중 관계 변화가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안전마진 투자법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종별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IT, 바이오, 화학, 금융, 유통 등 각 업종마다 고유한 특성과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IT 업종의 경우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이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을 분석할 때는 기술 경쟁력, 신제품 개발 능력,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 등을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바이오 업종은 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셀트리온,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은 검토해 볼 만합니다. 화학 업종은 원자재 가격과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LG와 롯데케미칼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기업을 분석할 때는 원자재 가격 동향과 환율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 업종은 금리와 경기 상황에 민감합니다.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 은행주들과 삼성생명, 부부생명 등 보험주들이 있습니다. 금융주는 일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마진 투자법에 적합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유통업종에서는 이마트, 롯데쇼핑, 신세계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업체들과 쿠팡, 온라인 업체들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한 옴니채널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투자할 때는 시장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보통 3년에서 5년 주기로 큰 변동을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승하지만 중간중간 큰 조정을 겪습니다. 이런 조정 시기가 바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이 대표적인 매수 기회였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좋은 기업들도 함께 급락해서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상시에는 꾸준히 공부하고 관심 있는 기업들을 지켜보면서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를 야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야구에서는 3스트라이크를 당하면 아웃이지만 투자에서는 스트라이크가 없습니다.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투자 자금 관리도 중요합니다. 모든 돈을 한 번에 투자하지 말고 여유, 자금을 남겨두세요.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총 자산의 60%에서 70% 정도만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현금이나 안전한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분산 투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한 종목에 모든 돈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소 5개에서 10개 정도의 서로 다른 업종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하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수익률도 희석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세금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경우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은 20% 또는 2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해서 매도 시점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와 함께 다른 투자 수단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실물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갖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안전마진 투자법을 기본으로 하되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젊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나이가 많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더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표들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복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다른 투자자들과의 교류도 도움이 됩니다. 투자 동호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자신만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투자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가족관계가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투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투자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마진 투자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내심, 규율,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한다면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60년 동안 증명해온 투자법입니다. 이제 당신도 이 검증된 방법으로 투자 성공의 길을 걸어보세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93세의 나이에 1280억 달러의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워렌 버핏이 보여준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11살에 처음 주식을 샀을 때 누구도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나의 원칙을 70년 넘게 지켜왔고
그 결과 연평균 20%의 수익률을 달성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 차트를 확인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버핏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바로 절대 잃지 않는 투자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은 이렇습니다.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 단순해 보이는 원칙이 어떻게 수십 년간 복리의 마법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버핏의 투자법은 사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인내심 부족과 잘못된 접근 방식 때문입니다. 그는 투자를 할 때 마치 평생 그 회사를 소유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그 회사의 본질적 가치에만 집중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버핏의 부의 99%가 50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복리의 힘이 진정으로 발휘되기 시작한 것이죠. 만약 그가 65세에 투자를 그만두었다면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과 복리의 마법입니다. 버핏이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해자입니다. 성처럼 둘러싸인 해자가 적의 침입을 막듯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다른 회사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 애플의 생태계, 구글의 검색 독점력 같은 것들이 바로 현대판 해자입니다. 이런 해자를 가진 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고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기업을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적정한 가격에 사야 한다는 점입니다. 버핏은 이를 안전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명품 가방을 정가에 사는 것과 할인할 때 사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놀랍도록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의 투자 자산의 70% 이상이 단 5개 종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분산 투자를 강조하지만 버핏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분산은 무지에 대한 보호장치일 뿐이라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분산 투자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중 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철저한 기업 분석에 있습니다. 버핏은 투자 전에 그 회사의 연차 보고서를 수십 년치 읽어봅니다. 경영진의 철학부터 사업 모델, 재무 상태까지 샅샅이 파악합니다. 마치 결혼 상대를 고르듯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투자하면 평생 함께할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버핏이 오랫동안 기술주를 피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도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과 같습니다. 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버핏이 코카콜라 주식을 30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배제한 투자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손실을 확정짓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이런 때를 기회로 봅니다. 좋은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때 오히려 더 많이 삽니다. 마치 좋아하는 옷이 세일할 때 기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금융공학이나 화려한 투자 기법 대신 그는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을 고수합니다. 좋은 사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70년간 시장을 이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버핏은 또한 배당주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보유한 코카콜라 주식은 매년 그의 최초 투자 원금보다 많은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금이 늘어나고 그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면서 복리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버핏식 투자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장이 반토막 났을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야말로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위기 때마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왔고 그 결과 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버핏식 투자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소비재 기업,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인프라 기업,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유틸리티 기업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고 적절한 가격에 매수하여 장기간 보유하는 것입니다. 버핏이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바로 경영진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무능한 경영진이 이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사업이라도 뛰어난 경영진이 있다면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에 그 회사의 경영진이 주주 친화적인지, 정직한지, 능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할 때 가장 피해야 할 실수는 바로 타이밍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시장의 바닥을 찾으려 하거나 고점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버핏은 시장 타이밍 대신 기업 가치에 집중합니다. 좋은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샀다면 언젠가는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리의 힘을 극대화하려면 절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몇 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전략을 바꾸거나 포기합니다. 하지만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처음 10년은 미미한 차이지만 30년, 50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버핏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실수를 인정하고 빨리 손절하는 능력입니다. 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고 손실을 본 투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깨달았을 때 빨리 인정하고 더 나은 기회로 갈아탑니다. 고집을 부리며 손실을 키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이 버핏의 투자법을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내심 부족과 원칙 훼손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에 현혹되어 원칙을 저버리거나 시장의 소음에 휩쓸려 감정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고 싶어 할 때 팔고, 모든 사람이 팔고 싶어 할 때 사는 역발상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버핏이 바로 이런 역발상 투자의 대가입니다. 그는 시장이 비관적일 때 더욱 낙관적이고, 시장이 낙관적일 때 더욱 신중합니다. 버핏의 투자법을 따르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해안을 갖게 됩니다. 결국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빠른 속도로 달리면 금세 지치고 맙니다. 하지만 꾸준한 속도로 오래 달리면 결국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버핏이 93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투자를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게 투자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평생의 업이자 즐거움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버핏의 투자 철학을 따라 복리의 마법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기만 하면 시간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버핏이 선호하는 기업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독점 기업입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치약, 면도기, 음료수처럼 매일 사용하는 필수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경기가 어려워도 매출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또한 버핏은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기업을 선호합니다. 똑같은 콜라라도 코카콜라와 무명 브랜드 콜라의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브랜드 자체가 돈을 버는 기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브랜드 파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이미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쟁사가 쉽게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기업들도 버핏이 주목하는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많을수록 서비스 가치가 높아지는 기업들이죠. 신용카드 회사나 결제 시스템 업체들이 대표적입니다. 가맹점이 많을수록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소비자가 많을수록 가맹점에게 유리합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좋은 기업을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절한 매수 시점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버핏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고 주가가 그보다 낮을 때만 매수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의 추세를 보고 부채 비율과 현금 흐름을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자본이익률이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자기자본이익률이 15%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업은 정말 드뭅니다. 이런 기업들은 경영진의 능력이 뛰어나고 사업 모델이 우수하다는 증거입니다. 현금 창출 능력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장부상 이익은 조작이 가능하지만 현금 흐름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매년 꾸준히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이야말로 진짜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버핏은 이런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합니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인내심입니다. 버핏은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립니다. 그는 야구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좋은 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실한 홈런을 치는 것이 낫다고 말입니다. 무작정 스윙하다가는 삼진아웃만 당할 뿐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가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처럼 모든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버핏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울며 팔 때 웃으며 사는 것이 그의 투자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발상 투자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손실을 보고 있을 때 혼자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시장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버핏의 또 다른 특징은 절대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도 배가 됩니다. 버핏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안전한 투자가 곧 수익성 높은 투자라고 믿습니다. 세금 효율성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버핏은 가능한 한 주식을 오래 보유하여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합니다. 매매를 자주 하면 세금으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내줘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하면 세금을 뒤로 미룰 수 있고 그 돈을 다시 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배당 재투자의 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받은 배당금을 다시 같은 주식에 투자하면 보유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난 주식에서 다시 배당금을 받고 그 배당금으로 또 주식을 사는 선순환이 반복됩니다. 30년, 40년이 지나면 처음 투자한 원금보다 배당금이 더 많아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버핏이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어떤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다른 투자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항상 최선의 선택지를 찾아야 합니다. 연 5% 수익률을 주는 투자보다는 연 15% 수익률을 주는 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비교를 통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심리적 함정도 피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합니다. 10만 원을 잃은 고통이 10만 원을 번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이 때문에 손실이 나면 빨리 팔고 수익이 나면 성급하게 이익 실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손실이 난 종목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수익이 난 종목은 더 오래 보유해야 합니다. 확증 편향도 조심해야 할 심리적 함정입니다. 자신의 투자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리한 정보만 찾고 불리한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핏은 항상 자신의 투자 논리에 반박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봅니다. 그래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특정 주식을 추천할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고.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투자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정보의 질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투자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루머나 추측에 불과합니다. 버핏은 오직 공식적인 자료만 믿습니다. 기업이 발표하는 공시자료, 감사받은 재무제표, 경영진의 공식 발언만을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시장만으로는 투자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버핏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량 기업에 투자합니다. 코카콜라,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면 전 세계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 위험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기업의 성장이 환율 변동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특히 달러로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원화 약세 시에 오히려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기술의 발전도 투자에 활용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정보들이 이제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애널리스트 리포트, 경영진 인터뷰 영상까지 모든 것이 온라인에 공개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적극 활용하면 전문가 못지않은 분석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도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턴을 찾아내고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만든 정보도 결국 사람이 해석해야 합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투자,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버핏은 평생 공부하는 투자자입니다. 90세가 넘은 지금도 매일 수백 페이지의 자료를 읽습니다. 투자는 평생 배워야 하는 분야입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끊임없이 학습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서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버핏은 하루에 500페이지씩 읽는다고 합니다. 투자 관련 서적뿐만 아니라 경제, 경영, 역사, 심리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습니다. 이런 폭넓은 지식이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멘토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버핏에게는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으로부터 가치 투자의 기초를 배웠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터득하려 하지 말고 성공한 투자자들의 경험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버핏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자체가 실패한 투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버핏에게 투자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자 삶의 철학입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만드는 가치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시작됩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을 따라 꾸준히 실천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복리가 여러분 편에 서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원칙을 지키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복리의 마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